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최초의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제가 무엇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품 생산과 조립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수직 계열화 산업.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수직 계열화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율주행의 화두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 자체의 제조업으로서 어떤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끔 앞으로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광주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부품업계의 동반 성장입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시대의 차량은 현재보다 부품 수가 3분의 2 이상 줄어들고 부품 자체도 모듈화되면서 자동차 조립 역시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의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의 설계와 조립이 각각 전문 회사 체제로 분리될 수 있어 부품 생산 역량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자율차를 만들어도 그게 직접 자기네들이 차를 만들기보다는 그걸 자동차 생산 전문 회사에다가 맡길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공장 설계에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가미됐습니다. 이거 내연기관 1000cc 해놓으면 나중에 친환경되고 이걸 다 갈아 떼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뭐 전문가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설계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유연한 구조로 가고. 하지만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품업계의 동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고요. 부품업계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비교가 될 겁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단순히 인건비 외에 생산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겠냐. 자율주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광주의 자동차 산업 앞에 놓여진 숙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광주 MBC 창사특집 토론 3부에서 찾아드립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 개혁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광주 시민행동은 오늘 저녁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제3차 촛불 집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칼은 이제 국회로 향했다며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몰아붙인 것도 검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시민들의 촛불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FC가 3위 FC 안양에 소나기 골을 쏟아내며 정규리그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광주FC는 오늘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전반에 터진 펠리페의 연속 헤딩골과 김주공의 멀티골로 안양을 4대 0으로 눌렀습니다. 오늘 승리로 승점 70점을 기록한 광주는 내일 경기를 치르는 2위 부산이 4위 안산에게 패하면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짓고 내년 시즌 1부 리그로 승격합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빛고울 나눔장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16회 빛고울 나눔장터에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운동화와 티셔츠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기부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자원순환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사과 주산지인 장성에서 노란 사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삼서면 사과 재배 농장에서 농민과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노란 사과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노란 사과는 신맛이 강하지만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장성군은 사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란 사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유난히 잦았던 태풍 탓에 가을 배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고랭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0원에 비해 2배나 올랐습니다. 이는 가을 태풍과 잦은 강우로 산지의 작황이 평년을 밑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전국 가을 배추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해남 지역이 세 차례 불어온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리극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펼쳐지는 2019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의 거리극 11편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인간 모빌과 여우와 두루미 등 다양한 주제의 거리 공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 세조 때 사육신 류성원 선생과 그의 후손 정간공 류옥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충경공 류성원 선생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 단종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고 그의 후손인 정간공 류옥 선생은 1519년 기묘사화의 도화선이 되는 신비 복위소를 작성한 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